안녕하세요. 승승입니다. 먼저 컨텐츠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광고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유학 장학재단 및 일본 취활 엔트리 시트를 무료로 첨삭하고 있고요.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상시적으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일본 대학 재학 중이신 분들 혹은 입학 예정자이신 분들, 그리고 일본 취활 예정자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왼쪽 하단에 이메일 주소로 엔트리 부탁드리겠고요. 주의사항이 오른쪽 아래 부분에 적혀 있는데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 및 본문 일부에 적혀져 있는 개인정보 관련 정보는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단 이제 지원하시는 재단명이랑 학년 등 일부 정보는 당사자분의 이제 동의 하에 참고사항으로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첨삭 하기 전에 오리지널 내용 및 첨삭 포인트는 유튜브에서 일부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당사자분들께 확인을 받을 예정이고요. 첨삭이 끝난 원본 파일은 당사자분께만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전부 여기서 공개를 해드릴 수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본 콘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본적으로 목차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기본 배경 설명, 장학재단이란 무엇인가랑 장학재단은 어떠한 선고 과정을 가지고 있나, 그 부분을 처음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일본 장학재단을 어떻게 하면 공략을 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일본어로 자소서를 쓰는 방법을 전수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취업활동 엔트리 시트랑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장학재단 버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분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활동 때도 쓰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먼저 기본 배경 설명 및 장학재단 선고 과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학재단 채용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일본 기업의 채용 프로세스와 비슷합니다. 매우 컴팩트한 취업 활동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난이도도 매우 쉽습니다. 떨어져도 절대로 손해볼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께는 되도록이면 많이 지원을 하시는 걸, 전 도전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학교마다 채용 프로세스가 다소 다를 수도 있는데, 먼저 처음에 모집 공고가 뜹니다. 이거는 학교 사무실이나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에서 주로 장학생 재단 모집 공고가 이렇게 정보가 올라옵니다. 그럼 그거를 확인을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서류를 준비를 하셔서 학내에서 추천을 얻으셔가지고 학교 대표로 선발이 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학내 선고고요. 그 학내 선고를 통과하시면 재단 서류 평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재단 서류 평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통과가 되는데, 이제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학내 선고를 통과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학교를 대표하는 인재이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얘는 어느 정도 이 지원자는 어느 정도 선별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학내 선고를 통과하시는 게 이제 맨 처음에 목표죠. 그리고 재단 서류 평가가 통과를 하시면 이제 보통은 면접을 한 번 정도 보고 장학생으로 채용이 되시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도 재단에 따라서 다른데, 추가로 면접을 한 번 더 보는 재단도 있고, 그룹 디스커션이라고 해서 그룹 면접이나 토의를 하는 재단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면접을 보기 전에 웹테스트라고 하죠. 적성검사를 보게 한 다음에 면접을 보게 하는 그런 기업 재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내 선고가 특히 그 학교별로 다르실 수도 있고, 이 재단의 채용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재단별로도 다소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과정의 3단계 과정을 통해서 학내 선고, 재단 서류 선고, 그 다음에 면접, 이 3단계를 무사히 통과하시면 장학생으로 채용이 되시게 됩니다. 장학생도 이제 채용 기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그 지원하시는 재단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채용이 되셨다 하시면은 보통은 졸업할 때까지 줍니다. 2학년, 3학년 되셨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보통은 졸업할 때까지 주는데 그렇지 않은 재단도 있습니다. 그냥 장학생 기간이 뭐 1년, 2년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단발성으로 한 번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집 요강을 자세히 확인을 해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일본 장학재단을 어떻게 하면 공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본 장학재단 공략법인데요. 좀 거창하게 쓰긴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을 많이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아닌데 먼저 차례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모집 요강에 장학재단에 어떤 교류회가 있는지, 무슨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모집 요강에 무엇이 쓰여져 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시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왜냐면 그 모집 요강 안에 모든 키워드가 다 들어있고 재단의 근본, 그리고 어떠한 장학생을 원하는지 그런 대략적인 키워드가 전부 다 모여져 있기 때문에 그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는 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장학재단을 노리실 때는 여러분, 저는 제가 지도한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월 10만 원 이상의 장학재단을 노려라. 자, 다시 강조해 드릴게요. 월 10만 원 이상의 장학재단을 노리십시오. 자, 왜냐하면 이게 장학금은 정말 수급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많은 분들이 병행급부라고 해서 이제 중복수급 이거를 되게 노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희소한 케이스긴 한데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지 않은 거에 너무 승부를 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대여를 낳기만 하면 됩니다. 짜잘한 장학금, 물론 재단에서 그 금액에 따라 상관없이 이 학생들에게 주는 금은 정말 소중한 지원금이죠. 그거에 대해서 절대로 뭐 낮춰서 말씀드리거나 비하 발언이 절대로 아니고요. 이제 월 10만 원 이상의 큰 액수의 장학재단을 노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통 장학재단의 90%, 80%, 90% 정도는 중복수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복수급이 금지된 장학재단이 많은 상태에서 그 적은 재단 중에 중복수급을 다 받을 수 있는 재단에 합격한다는 보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확실하게 큰 액수의 장학재단을 노린다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 금액 10만 원 이상이라는 건 이제 학부생 기준이고요.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금액적으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PA 성적이죠. 기본적으로 GPA는 학내 선고에 지원 가능한 기준만 된다면 무조건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생 GPA 2.5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지원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대학은 상대적입니다. 대학은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대학이 3배가 많습니다. 이 수많은 대학들 중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경우도 있고 특히 대학 성적은 대부분이 상대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대학에서 GPA 4.0 만점에 3.5
이 대학에서 GPA 뭐 4.0 만점에 3.5 이렇게 둘 다 3.5일 경우에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따라서 GPA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GPA가 높으면 플러스는 됩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포텐셜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잠재성을 봅니다. 그 사람의 스펙이나 능력, 스킬보다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 재단이든 회사든 들어와서 얼마나 융화가 되고 팀으로서 얼마나 활약을 하며 어떤 인재로 성장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을 평가하는, 즉 인성을 평가하는 게 일본 사회입니다. 이거는 장학재단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다음 내용으로 이어지는데요. 일본어 공부 및 회화는 필수. 플러스 일본인들과 같이 어떠한 성과를 내는 활동을 한다. 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스펙이 있으시면 더 좋고요. GPA도 높으시면 좋습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성적을 높게 만든다, 스펙을 쌓는다 그런 게 있으시다면 기본적으로 우선순위 1등은 일본어 공부와 회화를 완벽하게 마스터하시는 것, 그리고 일본인들과 어떤 단체 활동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장래 이제 장학재단 서류를 쓰시는 건 물론이고 취업 활동을 하실 때도 어마어마한 이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반드시 체크를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되게 놓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군 휴학이랑 예를 들어서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군대가 걸려있죠. 그래서 군 휴학을 기다려주는지, 그리고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예를 들어서 일본의 대학을 진학을 해서 이제 유학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제3국으로 유학을 가신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인생의 뭔가 경험을 하시기 위해 1, 2년 휴학을 하신다.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장학금 수급 기간 동안 그 휴학을 기다려주는지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단에 따라서는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시고 여태까지 받았던 장학금을 도로 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재단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제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사전에 확인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본인이 직접 재단에 연락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학교 국제사무실에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예, 학교 국제사무실에다 말씀을 하시고 그 국제사무실을 경유해서 물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서류를 준비를 해야겠죠. 예, 모집 요강의 키워드를 반드시 확인한다. 이거는 장학재단이 원하는 유학생 인재, 이 키워드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유학생의 모국과 일본을 연결해주고 그 둘 사이에서 공헌이 가능한 국제적 인맥, 인재를 양성한다라는 게 장학재단의 모토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자격 조건이나 여러 가지 요구사항 등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 국적이라는 것도 되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요즘은 되게 일본 국적을 갖고 한국 국적도 가지신 복수 국적인 유학생분들도 되게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 국적 소지 시에 지원이 불가능한 재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본 국적 외 국적자, 그러면서 유학생인 사람들을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딘가 걸리지 않는지, 제한되지 않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추천서 준비입니다. 이 추천서가 없으면 아예 서류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1학년 때는 담임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2학년 이상부터는 이제 재미 교수님이나 혹은 수업에서 친분이 생긴 교수님께 부탁을 드려도 무방합니다. 부탁드릴 교수님이 생기셨다면 본인에 대한 자소서와 학업 연구 계획서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어떤
그 이력을 가지고 어떻게 그 생활을 하셨는지, 본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간단히 소개하는 그런 자소서를 준비하시면 좋고요. 학업 연구 계획서는 이제 입시 때 썼던 지망이윤서의 연장판인데, 왜 일본 유학을 선택했고, 왜 메이지 대학, 저는 이제 메이지 대학을 나왔는데, 왜 대학을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왜 이 학부를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배우고 싶으며 지금 현재 무슨 수업을 듣고 있는지 등등을 적으시고, 마지막으로 이 배운 걸 이용해서 혹은 일본 유학 생활을 이용해서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거를 서론, 본론, 결론 딱 구성을 내셔서 적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너무 길게 하실 필요 없고, 길어도 이제 각각 800자 내외로 준비를 하셔서 많아도 1600자 이상을 넘지 않게 준비를 하시면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인 예인데요. 사전에 교수님과 상담 약속을 잡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은 굉장히 바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학생인지 자세하게 파악을 하시기가 그냥 언뜻 봐서는 힘듭니다. 이거는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도 사람을 파악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와 학업 연구 계획서는 반드시 준비를 하시고, 추천서의 퀄리티 향상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그런 걸 잘 PR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